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법인세 파트. 자, 이제 과세표준 및 산출세 계산 페이지 232페이지 주관식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에 사업년도 1월서부터 12월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자, 3일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산식은 당기순이익에서 다음에 입금 손금을 빼고 다음에 차가감 소득금액에 뭐 입금에는 손불도 포함이 되고 다음에 손금에는 입불도 포함이 돼요. 자, 다음 그러고 기부금 한도 초과를 더하고 다음에 2월 기부금 손금 산입을 빼고 나오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마이너스 2월 결손금 다음에 비과세 소득 다음에 소득공제를 빼면은 이제 과세표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생각하실 때 여기 순서 이제 외우는 법 이, 비, 소라고 외우시면 돼요. 요 순서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문제 나올 때 비과세 소득, 2월 개손금, 소득공제 나온다 그러면 틀려요. 순서대로 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채워보면은 각사소득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1억이 있대요. 자, 그러고 2월 결손금이 지금 얼마가 있냐면은 2월 결손금이 2008년분, 2009년분, 2013년, 2015년분 해가지고 총 4개가 있는데 현재가 202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할 때 보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2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했다. 즉 2019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이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이후로 발생했다. 20년부터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15년 동안 2월이 되시죠. 그럼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2020년 이전, 즉 2020년 1월 1일 이전이니까 2019년까지 발생한 분이니까 일단 2008년분은 안 돼요. 되셨죠? 다음에 2009년분도 안 돼요. 지금 공제받을 수가 없고 예전에는 이거 규정이 5년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그때 건 다 안 되니까. 다음 그러고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요때부터 10년을 세면은 21년이 포함이 되죠. 아직 10년이 다 안 됐으니까. 그럼 요거 공제받을 수 있고 2015년도 공제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공제받을 수 있는 건 2개. 근데 2월 결손금 부분 같은 경우는 아래로 살짝 뺄게요. 2월 결손금은 우리가 중소기업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첫 번째 이제 문제풀이 나갈 때 뭐라 그랬었냐면 중소기업에 해당을 하게 되면 2월 결손금 3천만 원에 다음에 각사소득 1억 원에 곱하기 100%를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니면은 이제 각사소득의 60%를 받는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둘 중에 작은 걸 공제받아야 되니까 3천만 원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은 3천만 원. 다음에 비과세 소득 지금 얼마 있냐면 100만 원. 다음에 소득공제 얼마 있냐면은 1000만 원. 자, 그럼 과세표준 빼시게 되면 얼마 나오시냐면은요 5,900만 원이 나오시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방에 5,900만 원이 맞는 답입니다.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236페이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제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뭐 의 설명은 제가 오프라인 때 하니까 계산 바로 하면 자, 둘 중에 작은 거예요. 민 1번과 2번 중에 작은 건데 첫째 1번은 외국납부 세액과 다음에 2번에 들어가시는 거는 산출세액 곱하기 다음에 그게 원천소득 나누기 과세표준으로 했을 때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외국납부세액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1200만 원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자리 들어오시는 게 1200만 원. 자, 그러고 하단 거 이제 2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산출세액이 지금 얼마 있냐면 2천만 원 곱하기 다음에 국외 원천소득이 얼마 있냐면 5천만 원
나누기 과세 표준이 얼마이냐면 2억 있죠. 자, 그래서 2억. 자, 그래서 아래 거 계산을 해보면은 500만 원이거든요. 결과값이. 자, 아래다 계산할까요? 자, 500만 원.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얼마를 받아요? 500만 원을 받아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1번 252페이지. 다음은 소프트웨어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래요. 중소기업. 3일에 2021년 절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장면이다. 이 중에 세법 내용에 가장 부합하지 않게 주장한 자는 누구일까요? 최 부장. 이번에 우리 회사가 출시한 제품이 시장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당분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법인세도 늘어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한대리. 지금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유지비와 수선비는 관리비도 송금불산입될 뿐만 아니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업무무관 이제 자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유지비나 수선비는요,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용 인정을 못 받고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할 때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의 적수로 가시죠. 그러니까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하실 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케이, 맞는 얘기. 다음 두 번째, 황과장.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라고 적혀 있으시죠. 시장에서 유행이 지난 재고에 대한 장부상 평가 손실을 계상하면 요거 이제 저가법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황과장 틀리셨고요. 다음 신대리.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평소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거 하나 이제 챙겨드리면은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고, 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니다 일반 기업이라면은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되셨죠? 요거 하나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신대리익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니까 최저한세 제외라는 거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오케이, 맞죠? 이거 앞에서 다 했었고. 자,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고려 절세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전산세무 1급할 때 했었나 아니면은 TAT 1급할 때 했었나, 그 풀이 올린 것 중에 요거 관련되는 이제 문제 풀이가 있어요. 기출문제 제가 영상 몇 개 올린 거 몇 회차 되지도 않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계산 공식이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재경관리사에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할 때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계산 산식 안 해주고. 자, 다음 아래 내려가겠습니다. 자, 2번. 서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죠. 3일에 21기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과 관련해서 가장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 김 부장,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중소기업이니까 100%를 받겠죠. 자, 다음 이 과장,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정리 하나 해놓으세요. 좋은 얘기예요. 요거 이제 문제 풀다가 돌발 문제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오프라인 해드렸던 분들은 그 최저한세 계산 주관식 문제 풀어드리면서 옆에다 필기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연구인력 개발비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두 개 있었거든요. 자, 다음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니고요.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2월 공제는 맞습니다. 요거 지문은 맞는 얘기예요. 되셨죠? 요거 개정됐거든요. 요거 챙겨놓으세요. 개정됐어요. 자, 다음 단기에 재해로 인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20%가
손실이 돼야 재해손실 20% 이상이 손실이 돼야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 맞겠네요. 재화를 100만원에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적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 몇 퍼센트가 적용돼요? 2%가 적용되죠.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3일에 21기 자 1월부터 12월이에요. 자, 세무조정 계산서의 일부이다. 담당 회계사들이 검토를 받던 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누락사항을 확인하고 누락사항이 있답니다. 이를 수정해서 당기 세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정 후 오른 과세 표준은 얼마일까요? 자, 그럼 아래 내려가 보면은 요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국인데 우리 회사가 지금 몇 기냐면은 21기거든요. 21기. 그럼 이거 딱 봐도 10년 지났으니까 안 되고. 되셨죠? 자, 그러고 14기나 15기는 아직 10년이 안 됐으니까 요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자, 현재 21기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다른 얘기는 뭐 없네요. 자, 그러고 하단에 보면은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네요. 5천만원이. 자, 요게 누락사항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적어주시는 게 어떨까? 이 문제가 지금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일반 기업인지 몰라요. 되셨죠? 몰라요. 근데 사실 이게 중소기업이냐 일반 기업이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각사소득이 지금 4억 9,850만 4억 8,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이면은 이거에 60% 한도 적용을 받을 거고 60%. 그러고 중소기업이라면 어차피 이거에 100% 한도로 이제 2월 결손금 적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60% 계산을 해보면 4억 8,500만 원에 60%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은 2억 9,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2월 결손금 있는 건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걸 따질 필요는 없는데 지금 문제에서 안 따져도 어차피 답은 똑같은데 좀 적어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지는 안 따지는 답은 어차피 같기는 한데 그래도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채워보면은 이 자리 2월 결손금이 지금 얼마가 더 들어와야 되냐면 7천만 원이 더 들어올 수가 있고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이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있죠? 그럼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여기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얼마가 더 들어와야 되냐면 5천만 원이 더 들어와야 돼요. 되셨죠? 그러면 4억 8,500만 원의 차가감 소득금액에 기부금 한도 초과 더하고 2월 기부금 송금 산입을 빼야 각사소득이 될 거니까 자, 4억 8,500에 5천을 더해야 되겠죠? 4억 8,500에 5천을 더하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는 각사소득은 얼마일 거냐면은 5억 3,500만 원이실 거예요. 거기에서 2월 결손금은 빼야 되니까 비과세도 빼고 소득공제도 빼니까 아래 있는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4억 6,500만 원이 되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방에서 물은 거는 수정 후 과세 표준으로 오른 것이니까 다방에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4번이겠네요. 4번. 자, 다음 아래 내려가서 4번 봐보겠습니다. 자, 4번. 자, 다음 자를 이용해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자, 그럼 아까 앞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미인 1번과 2번 중에 작은 겁니다. 근데 1번은 외국 납부 세액이고 다음에 2번에 들어가는 거는 산출세액에 곱하기 그게 원천소득에
나누기 과세표준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자, 자리 없으니까 옆으로 쓸게요. 자, 그럼 외국납부세액이 얼마 있냐면 300. 자, 그리고 산출세액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산출세액이 2000. 자, 곱하기 국외 원천소득이 얼마 있냐면은 6000 나누기 다음에 과세표준이 2억 있죠? 2억.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은 자, 600만 원이에요. 되셨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거니까 300만 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답안이 2번이겠네요.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수의 조기 확보, 세원 관리에, 자, 여기 포인트죠. 요거. 자, 세원 관리 및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분산 등의 목적으로 사업연도 중에 미리 납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라고 있죠. 그래서 기납부세액이라 그런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중간이납세액, 다음에 원천징수세액, 다음에 수시부가세액. 그래 세 가지가 있으시죠. 흔히 이렇게 이제 납부하시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개정 과목으로 회사 입장에서 선납세금이라 그러죠. 선납세금. 원천징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금이라 그러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됐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아까 그랬죠? 이 비소라 그랬죠? 오케이, 맞고.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이비소 중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2월 결손금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공제가 다시 2월 공제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 연도회기는 아까 제가 앞에서 했죠. 2019년 이전은 10년이다. 다음에 2019년 포함해서 2019년까지는 10년이다. 다음에 2020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는 15년이다 라고 제가 설명 다 드렸었고, 다음에 비과세 소득에 들어가시는 건 공익신탁 얘기가 있으시죠? 맞고, 자산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에 충당된 2월 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지 않는다. 당연하죠. 입금불산입으로 이미 처리를 했으니까. 이 얘기는 맨 앞에서 이제 진도 나갈 때 했던 얘기고.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7번. 다음 자료위에서 계산한 3일에 21기 사업연도의 총 부담세액이 얼마냐? 총이요, 총 납부해야 되는 세액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과세표준이 지금 얼마냐면 과세표준이 2억 400이거든요. 이런 문제 풀 때 뭘 찾아야 되냐면은 사업연도가 이제 언젠지 봐야 돼요. 1년 이제 미만으로 1년이 안 되고 1년보다 작게 1년 이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거 1년치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결산 하듯이. 그래서 1년이구나. 그러니까 상관없죠.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요렇게, 그죠? 자, 2억, 다음에 여기가 200억, 200만 쓸게요. 여기가 3천억이죠. 3천억. 그래서 앞자리가 몇 퍼? 10퍼. 다음에 뒷자리는 20퍼.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여기는 22퍼. 조금 더 가서 이제 여기는 25퍼죠. 그래서 2억을 기준으로 2억 이하다 그럼 10퍼, 200억 이하다 20퍼, 3천억 이하다 22퍼, 3천억 넘어갔다 25퍼. 그래서 이렇게 누진과세 되시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2억 400이니까 2억까지는 10퍼, 넘어가는 400만 원은 20퍼.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은 산식 적용하면 2억 원에 곱하기 10퍼 플러스 400만 원에 20퍼.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20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산출세액이 208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총
부담세액, 즉 회사가 총 부담해야 되는,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요만큼입니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6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납부세액을 빼시면, 기납부세액을 빼시게 되면 15만 원 있죠. 지금 안 보이는데 살짝 당길까요? 15만 원 있죠. 그래서 15만 원 기납부세액을 빼시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차가감 납부세액 혹은 차감 납부세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060만 원에서 마이너스 15만 원을 빼면은 2045만 원이 차감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 다방에 가시는 거 물어본 건 총 부담세액이니까 중간연합세액은 빼시면 안 돼요. 되셨죠? 요거까지도 올해 내야 되는 세금이었던 건데 미리 냈으니까 이제 법인세 신고하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빼는 거거든요. 그래 다방에 가시는 건 이제 들어가시는 거 2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책에는 답이 1번이라고 돼 있는데 답안이 2번이에요. 2번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하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음 중 가산세와 관련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 다음 2번 문과정. 뭐 요거는 전산세무 할 때도 하는 얘기예요. 전산세무 할 때도 세금 덜 신고하시면 과소신고 신고불성실 계산하시거나 아니면 무신고 하시면요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하시죠. 문과장.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신고해야 될 과세표준보다 미달한 경우는 방금 얘기했죠.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그러고 홍대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해서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뭐 당연한 얘기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었어요. 납부불성실이 아니라 납부지연이에요. 이제 작년에는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었는데 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은 이제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올해 이름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이름이 개정됐습니다. 원천징수 부분도. 다음. 그래서 맞고 답안에 가시는 거 허대리.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이 되나? 맞고요. 납세 의무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되셨죠?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거는 즉 납부를 덜 했다는 얘기잖아요. 덜 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은 나라에 징수돼야 될 세금이 덜 된 거예요. 그죠? 근데 환급해야 될 부분보다 환급을 더했다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죠. 징수돼야 될 세액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납부지연가산세 부를 때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납부 가로 환급지연가산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답안에 가시는 거 허대리 거 틀렸습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자, 다음 아래 내려갈게요. 자, 다음 9번 갑니다. 9번 용산의 1기 사업연도인데 요거 포인트예요.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죠 지금.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1년으로 환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2억이래요. 그리고 차가감 납부세액이 얼마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산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 적용을 하고 다음에 나오는 산출세액에 마이너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고 나오는 총 부담세액에 마이너스 기납부세액, 뭐 가산세가 지금 없으니까 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차가감 납부세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산세는 지금 안 나왔으니까. 그러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 가산세가 있으면 어디다 더해요? 가산세가 있으면 여기다 더하시는 거예요. 총부담세액 계산하실 때. 자, 그럼 이제 과세표준이 2억인데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됐죠? 사업연도가 현재 언제부터냐면은 7월 20일부터래요. 근데 우리 앞에서 이제 배우면서 무슨 말을 배우냐면은
그 개월수 월할 계산을 할 때 이건 한참 앞에서 배우는 파트 얘기예요. 월할 계산을 할 때 퇴직급여에 관련된 부분은 1개월 미만이라면은 없는 것으로 보고 1개월이 이제 그 외 나머지 퇴직급여 파트 외에서는 1개월 미만은 전부 다 1개월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죠? 그래서 얘는 지금 퇴직급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면은 7월 달이 뭐 11일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될 텐데 1개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자리 들어오시는 게 곱하기 6 나누기 12 하시면 과세표준이 4억일 거예요. 되셨죠? 아이고 반대로 적었네요. 죄송해요. 12 나누기 6이에요. 되셨죠? 죄송합니다. 4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6개월치를 1년으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우리 이제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가끔 요런 생각해보면 좋아요. 7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럼 분개하게 되면은 7월 1일에는 보험료 120원 비용 처리했다는 가정하에 현금 120 이렇게 하고 다음에 12월 31일이 되면은 이 보험료를 계산할 때 6개월치 내년 6개월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120에 곱하기 내년 거 6 나누기 12에서 6개월로 월할 계산 내잖아요. 그래서 60을 내죠. 요거를 반대로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60원이 6개월이니까 반대로 다시 1년분 120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계산식을 반대로 놔줘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2 나누기 6으로 계산을 하시면 다시 120이 될 거 아니에요. 1년분으로 환산하실 땐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계산산식 생각을 해보면은 12 나누기 사업연도 월수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아 1년분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렇게 4억에 대해서 1년분에 대한 이제 과세표준이 산출이 되면은 이걸로 이제 세율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2억까지는 두 개만 쓸게요. 두 개만 해당되니까 2억까지는 몇 퍼? 10퍼. 다음에 200억까지는 몇 퍼? 20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빼서 아래다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은 2억까지는 10퍼. 다음에 넘어가는 2억 부분에 대해서 4억 있으니까 곱하기 20퍼 적용을 해서 얼마가 되냐면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요게 이제 뭐예요? 산출세액인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6천만 원인데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은 다시 6개월로 월할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이구나 라고. 되셨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보면은 이제 1년 미만으로 사업연도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은 나와 있는 과세표준을 1년분으로 환산했다가 1년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을 하고 다시 그 나와 있는 산출세액을 다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사업연도의 월수로 월할 계산을 한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그 오프라인 할 땐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월할 계산으로 이제 1년분으로 환산을 안 해주면은 2억 적용이 돼서 그냥 10%거든요. 과세표준이. 근데 1년분으로 환산을 하시면은 4억이 되기 때문에 20% 구간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라의 세율을 적용할 때. 되셨어요?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고 여기에 이제 세액공제가 지금 얼마 있냐면은 900만 원 있으시죠? 자, 그래 세액공제가 900만 원 맞춰서 쓸게요. 900만 원. 자, 그럼 이제 나와 있는 게 총 부담세액이 얼마냐면은 2,100만 원이죠. 근데 지금 기납부세액은 있어요, 없어요? 기납부세액은 없어요. 뭐 중간예납이나 수시부가나 아니면 원천징수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차가감 납부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 2,100만 원. 그래 답안에 가는 거 몇 번? 1번.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법인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뵐게요.